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을 그냥 달력에 적힌 날짜쯤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부잣집일수록 특별한 날을 더 꼼꼼히 챙겼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물의 흐름과 운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8월 23일은 처서인데요. 더위가 물러난다는 뜻을 가진 이날은 단순히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계절적 구분만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처서는 금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점으로 재물운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재산을 지킨 집안이나 장사를 크게 일군 부자들은 처서날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특히 중시했지요. 잘못된 음식 하나,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재물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늘 생활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과 버리는 습관, 집안의 정리정돈, 심지어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일까지도 모두 금전운을 다스리는 의식이자 풍습이었던 것이지요. 처서에는 돈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야 하고 복은 단단히 지켜야 한다는 절약과 절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서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은 물론 꼭 해야 할 것들을 전해드릴게요. 올해 처서를 잘 보내는 분들은 그 기운이 이어져 하반기 재물운이 더욱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처서가 되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신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 잘못된 음식을 들이면 몸의 기운뿐 아니라 집안의 재물까지 함께 흩어진다고 하셨지요. 특히 예부터 재산을 불리고 지켜낸 집안일수록 이날은 음식을 더욱 가려 먹었습니다. 부자들의 비밀 습관이라고 할 만한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다가오는 계절과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특히 오이 같은 여름 채소가 대표적이지요. 무엇보다 처서 무렵 오이는 끝물이어서 금세 무르고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차서 몸의 양기를 빼앗는다고 여겼습니다. 가을은 양기를 모아야 하는 시기인데 끝물이 된 여름 채소를 먹으면 몸이 가을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처서가 지나면 오이를 멀리하고 곡물이나 뿌리채소로 입맛을 바꾸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싱싱한 오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을을 준비하는 몸에 굳이 맞지 않는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로는 차갑게 식힌 음식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빙수, 아이스크림, 얼음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으니 얼음이 당기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 차가운 기운은 가을의 금기운, 수학의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열을 가라앉히는 대신 기운 자체를 식혀버려 결국 가을의 맑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옛 부자들은 처서날만큼은 냉한 음식을 엄격히 피했습니다.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버리는 두류도 금전운을 위해 먹지 않았던 음식인데요. 땅콩이나 완두콩처럼 껍질을 까고 속만 먹는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껍질을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재물의 보호막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껍질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습관은 곧 돈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허무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처서날에 두류를 먹을 때는 껍질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재물운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는 지혜였지요. 탄 음식 역시 처선아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그을린 부분, 밥을 태워서 생긴 탄밥 조각 같은 것들인데요. 누룽지는 달리 길한 음식으로 보았지만 의도치 않게 태운 음식은 불길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까맣게 탄 부분은 마치 재물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했기에 처선 아래 일부러 먹는 일은 피했습니다. 특히 장사를 크게 한 집안일수록 조리 과정에서 불 조절을 신중히 했습니다. 작은 불찰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린다고 여겼으니까요. 처선 아래는 지나치게 끈적거리고 탁한 음식도 자제해 주세요. 묵은 조청이나 오래된 젓갈, 상에서 단맛이 탁해진 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맛도 무겁고 기운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를 재물의 흐름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선하고 맑은 음식은 기운을 밝히고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래 묵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 맑고 깨끗한 것을 찾았습니다. 처서를 맞이해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흔히 부자들은 특별한 날에 진귀한 음식을 즐겼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처서날은 달랐습니다. 처서 무렵은 농민들에게 곡식이 무르익기 직전이었고 절약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값비싼 음식을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재물을 흐트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일수록 처서에는 검소하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절약 속에 풍요가 깃든다는 철학을 실천한 것이지요. 잡식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뒤섞어 먹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를 넘어서 기운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이 어지럽게 섞이면 몸의 기운도 혼탁해지고 재물 역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선할 만큼은 먹는 태도에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선할 금기 음식 속에는 몸의 기운을 살피고 집안의 재물을 지키려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들이 처선할 유독 먹는 것을 가려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음식이 곧 기운이고 기운이 곧 재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날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집안의 운을 지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이 그토록 가려 먹었던 이유는 재물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처서를 맞이하여 이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조상님들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음식들을 특별히 골라 드셨습니다. 마치 재물의 자석처럼 돈과 복을 끌어들이는 식탁을 차린 셈이지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흰색 음식입니다. 흰쌀밥, 두부, 그리고 잡곡밥이 그 예입니다. 흰색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뜻하며 가을 절기의 특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곡식의 결실을 상징했고 두부는 정갈함과 순수함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쌀밥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기에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에 적합한 음식이지요. 조상님들은 이날 흰색의 음식을 먹으며 잡된 기운을 씻어내고 재물이 새지 않고 모이기를 기원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곡물을 섞어 지은 잡곡밥은 풍성한 기운을 불러들여 금전운을 넓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서의 시기에는 전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전어 맛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처서 이후입니다. 옛사람들은 전어의 알뜰살뜰한 성질을 재물 모으는 기운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서 무렵 전어를 먹으며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전어를 구울 때 퍼지는 향이 집안을 채우면
마치 재물의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처럼 여겨 금전운에 좋다고 하였지요. 황금이 떠오르는 노란색 음식도 처서에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 옥수수, 단호박, 계란 노른자, 고구마가 대표적이지요. 노란빛은 곧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이날은 일부러 노란색 음식을 차렸습니다. 달콤한 단호박죽, 밤고구마의 노란 속살, 옥수수의 황금 알갱이는 모두 금전운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노란빛 음식을 보며 황금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재물이 쌓이기를 염원했던 것이지요. 조금 현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보카도 역시 좋습니다. 원래 전통에는 없지만 오늘날 현대에 적용되는 음식을 말하자면 아보카도 역시 풍요의 상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요. 숲속의 버터라 불릴 정도로 기름지고 부드러운 과육은 부와 풍요를 의미합니다. 서양에서도 아보카도가 번영과 풍요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지금 시대에 처선할 차려도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옛 조상님들이 노란 단호박과 고구마를 황금빛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아보카도의 푸르고 기름진 속살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재물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 제철 과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배, 포도, 사과가 대표적이지요. 배는 청량하고 시원한 단맛으로 기운을 맑게 하고 사과는 붉은 빛으로 집안의 활기를 더하며 포도는 알알이 모여있는 모양이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사람들은 포도를 보며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인다는 풍요의 징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았고 집안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나누어 먹으며 복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했지요. 처선알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권한 것은 곡물차입니다. 현미차, 율무차가 그 예인데요. 잔잔하게 끓여 마시는 이 차는 재물을 서서히 쌓아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약재로 쓰였고 곡물차 자체가 건강과 안정, 그리고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루는 재물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선알에는 차갑지 않은 곡물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곡주, 즉 곡식으로 빚은 술 역시 처선알에 먹으면 좋은데요. 처선은 곡식이 무르익는 시기이기에 새로 빚은 술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함이 아니라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조상제사에도 곡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하게 마시면 기운이 흐트러진다고 하여 조금씩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선알에 먹어야 할 음식들은 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거나 황금빛이 나거나 풍요와 연결된 음식이지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맞이하고 재물을 불러들이기 위한 생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처선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선은 단지 먹는 것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생활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안의 기운, 재물의 흐름, 그리고 하루의 태도까지 모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재물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강조된 것은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은 곧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밥을 남기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처선알에는 흰쌀밥을 꼭 먹어야 길하다고 하는데 그 귀한 밥을 남긴다면 복이 나간다고 보았지요. 예로부터 부잣집일수록 이 부분을 더 철저히 했습니다. 남김없이 먹는 습관을 재물운을 지키는 의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관 관리였습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재물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현관이 어지럽거나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들어오려는 재물이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처선할 만큼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신발을 닦아 가지런히 놓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문지방의 기운이 곧 재물의 기운과 이어진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서쪽 공간을 어둡게 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고 금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따라서 서쪽이 어둡고 정돈되지 않으면 금전운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처서를 맞아 서쪽 창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흰색이나 밝은 장식을 두어 기운을 살렸습니다. 단순히 집안 청소 차원을 넘어 공간의 빛과 방향이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지갑이나 가방 속을 정리하지 않고 오래된 영수증이나 잡동사니를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쓸데없는 종이와 물건들이 재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지요. 돈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막히면 재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선날에는 꼭 지갑 속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종이는 비워내며 새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흡사 집안의 현관을 치우듯 개인의 재물 지갑도 정화하는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말다툼과 싸움이었습니다. 가을은 모이고 정리하는 시기인데 분노와 언성은 재물의 기운을 흩뜨린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 날만큼은 다툼을 절대 삼가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부잣집에서는 종업원이나 가족 간 갈등을 이날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기운이 모여야 돈도 모이고 마음이 정돈되어야 재물도 머문다는 풍수적 원리가 반영된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처선할 피해야 하는 행동들은 단순한 생활 규범을 넘어선 재물 지키기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서를 맞이하여 하면 금전운에 좋은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상님들은 금전운을 막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복을 불러들이는 작은 실천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서날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규범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맞이하고 집안을 정화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권한 것은 물을 통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여름의 불기운이 지나가고 가을의 금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침에 맑은 물로 손발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과 낭비 습관까지 함께 흘려보낸다고 상상하며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병 하나를 집안에 두는 것도 재물운을 위해 좋은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채널에 상세히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수 한 병을 통해 재물이 새지 않고 흘러들어온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은 현관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관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는 금기와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현관은 재물운이 드나드는 첫 관문이기에 이날은 더욱 깨끗이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발은 가지런히 놓고 현관 매트나 장식에 흰색이나 황금색 계열을 활용하면 금전운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부잣집일수록 현관에 신경을 쓰며 금전운을 맞이하지요. 세 번째로는 옷과 소품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처서는 수학의 절기인 동시에 여름과 가을 사이 기운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옷이나 소품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며 새로운 계절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흰색, 황금색,
은색 계열의 소품은 가을 금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으로 여겨 이날 활용하면 더욱 길하다고 했습니다. 처서를 맞이하여 집안 인테리어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선 서쪽은 가을과 금전운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날 서쪽 공간을 정리하고 맑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서쪽에 흰색 꽃이나 금속 장식을 두면 재물운이 더해진다고 하지요. 이는 단순히 장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의 흐름을 새롭게 정돈하는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처서는 절약과 수확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평소보다 소비를 줄이고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실제 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재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모여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이런 절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모으는 데 있어 단순히 노력과 노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요. 하늘과 땅의 흐름, 계절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비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중시했고 특히 처서날에는 음식과 행동 하나에도 세심히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금전운이 단단히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활 속 풍수와 지혜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처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온 지혜를 삶 속에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처서날과 관련해 지켜온 습관이나 금전운을 위해 실천하려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풍수와 금전운의 비밀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